지금 국정조사 12구 참사 국정조사가 45일 동안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짧아요. 예전 국정조사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이게 시작되는 날, 그 전날 합의를 해가지고 주호영하고 박홍근 원내대표랑 또 읽었잖아. 합의사항. 네. 근데 그 다음날 또 돌변을 해. 얘네들은 그게 종특인가 봐. 근데 그 국민의힘 쪽은 진짜 해도 너무 하는 게 원내대표끼리 합의해서 서로 도장 찍고 낭독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개인 의견이래요. 주호영 개인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집단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고 정치를 합니까? 골 때리는 게 예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할 때 한번 원내 합의했다가 자기네 가서 까였고 권성동도 그랬잖아요. 지금 그 저 민영배 의원 탈당하게 된 계기가 합의사항을 깨버렸잖아요. 네. 아니 합의해갖고 발표를 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대검이 들어있었어? 대검이 들어있었어? 피감 대상에 대검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대검 빼. 아니 왜 빼요? 대검이 그 12구 참사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수사본부 설치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할 것처럼 설쳤었잖아요. 대검이 그러니까, 본인이네. 아니 대검은 윤석열의 마음의 고향이니까요. 윤석열의 바지가 앉아 계시니까요. 하기야 그 윤석열이 그랬죠. 대검은 검찰총장의 비서조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아니 그리고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그거 합의문 해봤자 A4 한 장 반이었습니다. 거기서 대검을 못 봤다고요? 이거는 대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느끼는 것과 대통령실에서 느끼는 그게 달랐다는 거죠. 네. 자,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가장 이름이 잘 나온 것 중에 여러분들 좀 화면 보실 때 빨간 색깔 칠한 자들이 반대한 자들이에요. 빨간색만 좀 읽어볼까요? 어머 처음부터 한자네.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김희국, 김인국, 이주환, 장재원, 조정은, 박성중, 김기현, 조경태, 한기호, 황보승이. 야, 황보승이. 야수님. 고생이 많아. 서병수, 윤한홍, 박대수, 이용.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같은 동명이인. 비례초선. 그 주호영한테 대들었던 저게 얼마나 상도덕이 어긋나냐면은 원내대표가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취인을 받은 사항을 투표를 했더니 난 반댈세 하면서 저기다가 저렇게 빨간색으로 반대라고 쓰고 윤핵관이라고 읽는다. 그러면 지금 조정훈은 윤핵관 뭐 희망자 뭐 이런 겁니까? 그 이야기도 이따 따로 한번 다뤄볼게요. 아유. 우리 정훈이 형 팬은 시간이 있어요. 국정조사 위원도 잠깐 보겠습니다. 누구누구 들어갔느냐. 국민의힘 보면은 그러니까 방해할 게 뻔한 명단들이 있어요. 자, 특위 구성 명단 한번 읽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위원장, 김교흥 간사, 진선미, 권칠승, 조웅천, 신현영, 윤건영, 이해식, 천준호 이상 9명,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 박성민, 조은희, 박형수, 전주의 조수진, 김영동 이상 7명,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해인. 예. 11월 24일부터 45일간 30일 연장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마 연장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만희가 각시탈 했던 바로 그 이만희에다가 이만희가 경찰 출신이잖아요. 네. 지금 이거 경찰의 과실 분명히 경찰이 가장 큰 문제였었고 위로 올라가면은 이상민까지 그 다음에 조은희 전주에 조수진 얘네들 분명히 국정조사 방해하는 정도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조사 대상에 아까 그 대검을 빼자 그랬는데 대검 중에서 마약 전담 부서만 딱 끼워 넣었어요 이제. 처음에 합의를 뒤집고 그냥. 합의를 뒤집으면 뒤집은 대로 좀 봐줘야 되나요? 왜냐하면 애초에는 대통령실 경호처도 넣으려고 했다가 뺐는데 이제는 대검까지 빼달라는 거 아닙니까? 대검을 빼달라. 왜? 우리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함으로. 뭐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청와대라, 그러니까 대통령실 눈치를 보면서 그런 무리한 주장을 계속 이렇게 관철시키고 있는데 막상 국정감사 시작되면 실제 중요한 제보나 증거는 다른 조직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네. 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을 뭘로 보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나중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합의됐지만 이거 물려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국회에서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권력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진복 수석이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 그때 그 자기한테 질문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한테 그 좋게 생각합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막걸리 아저씨. 좋게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는 무슨 절차고 형식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 등 뒤에 대통령이 있는데 네가 뭔데 임마. 그냥 까라면 까. 다 이 태도거든요. 진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 갈라지는 소리예요. 원내대표가 오죽해서 한숨을 쉬었잖아.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서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다. 그거 국민의힘 한테한 소리예요. 내부에 반대가 나오니까. 그건 뭐냐면 다시 한번 돌아가면 우리가 며칠 전에 이용 초선 비례대표가 주호영을 직격하면서 김은혜 수석 이런 사람들을 내쫓았다고 화를 냈잖아요. 근데 국회가 그렇게 주호영이 지금 여당 원내대표로서 운영위원장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169석의 민주당을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안 받고 100입니까? 지네들 정진석이가 12구 참사 유가족들 모아놓고 이야기 다 들었잖아요. 그 사람 주장이 뭐였어요? 대통령 사과하라. 이상민 파면하라. 국정조사 하라.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해서 받은 건데 이거를 또 틀어. 아니 심기가 그러니까 마약 전담 부서만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윗선으로 못 올라가잖아요. 네. 여기 검찰총장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난 못 올라간다고 봐요. 근데 한동훈이는 마약과의 전쟁, 뭐 한덕수도 마약과의 전쟁, 윤석열도 마약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정보 경찰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대로 풀릴 수 있을까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국정조사 기간이 45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90일 하는 거야. 3개월간 하는 거를 45일간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어저께 박홍근 원내대표가 욕을 많이 먹었죠. 대법관, 말도 안 되는 대법관 하나 통과시켜주는 거랑 45일짜리 국조 받았다고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45일 동안 뭘 얼마나 밝혀내겠습니까? 그러니까 45일 때문에 욕을 크게 더 먹어야 되는 게 지금 12월 들어가면 예산국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예산국회 그 일정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청문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증인 목록 정리하고 일단 증인 소환 통보하고 하는 여러 가지 시간을 생각하면 3주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통상 20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증인 선정하는데 20일 걸리고 청문회 하는데 20일 걸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증인 선정하고 청문회 준비하는 그 기간에 그러니까 예산국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문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왜 그런 식으로 협상을 했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죠. 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치력인데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반쪽짜리 국정조사 된다는 우려를 이런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성과주의? 우리는 국정조사 했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반쪽 아닙니까? 더 화내도 되나요? 왜냐면 비판할 건 해야지. 그 민주당 앞으로 더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너무 짜증나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할 거면 지금 180석 그러니까 그 180석 육박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처 빼줘, 그 대검 빼줘, 90일도 양보해. 남는 것도 없고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 국정조사라고 들어가 있지만 특위 구성에서 지금 채팅창에 반응도 그렇지만 용해인이 제일 낫다 뭐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답답하네 진짜. 심한 말 나올 뻔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비판할 사람은 조정훈이라고 봅니다. 더불어시민당 출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차. 난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시즌2 만들려고 하냐? 하면서 국정조사 반대한 13명 중에 1명. 이제 관종의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나는 어제 이거 보면서
그렇게까지 느꼈어요. 어차피 이 사람 다음 국회에 들어오기 힘들어요.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힘들다고. 비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국민의힘한테 자리 하나 줘로 난 느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나 윤핵관 되고 싶어요. 성늘이 형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걸로 들렸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국정조사를 정치조사화 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국회라는 공간 자체가 정치 공간이에요. 자기도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 하는 일이 모두 정치지. 그 뭡니까 그게. 그러면 공무원처럼 월급 따박따박 받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천연덕스럽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진짜 윤석열한테 잘 보여가지고 다른 자리를 탐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입니다만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우리 조정은 님은 그렇게 부른다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남겨진 우리는 우리 정치는 이를 악물고 이 참사를 정쟁의 서재로 소진하지 말아야 한다. 나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국정조사안이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회 국정조사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참사 정치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유족과 희생자다.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 뭔 뭔 소리야? 말이야. 아니 지금 그 희생자 가족들이 지금 요구하는 건데 지가 뭐라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본인도 정쟁의 소재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먼저. 아니 그러니까 합리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아주 멸칭으로 수박이라고 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렇게 하면 절반밖에 못해. 근데 현실은 절반밖에 못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민주당이 그거를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역사란 걸어가는 만큼 이득이에요. 완벽하게 가지는 못해. 되게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완벽하게 안 돼. 근데 가는 만큼 이득인 거예요. 그게 일종의 타협이 될 수 있겠지만 역사란 걸어가는 만큼 이득인데 10발짝 목표인데 5발짝밖에 못 간다고 5발짝도 못 가게 만드는 행위. 그게 그 양양자 같은 캐릭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만드는 그런 주장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 현실이 불가능하다니까요. 뭐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였을까? 지금 저기 그 이상민이나 김건희 특검도 조정훈이 반대했지. 네. 예. 시대전환으로는 다음에 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 힘을 얻어서 다음 의석 차지하려는 것밖에 안 보이고 조정훈과 더불어 또 한 명 얘기하고 싶은 게 이날 회의에 불참한 정의당의 류호정입니다. 류호정 지금 어디 가 있는지 혹시 사진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거기? 네, 카타르에 출장을 갔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지금 이런 시국에 예산안 심의 지금 그 소위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럴 때 갑자기 카타르로 출장을 가는 거 믿어지십니까? 이게 뭔가 명분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사진이나 올리지 말든가. 자랑은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냥 봐줘요. 정의당 아닌겨. 댓글창에 시대전환이 아니고 태세전환이라고 그래. 아주 훌륭하세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본인은 어떤 생각을 진짜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보기엔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정치인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을게요. 내가 갖고 있는 대의가 있잖아요. 그 대의가 오를 때는 민중, 국민의 생각과 같이 가면서 보조를 맞춰야 내 주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대중의 생각과는 동떨어져 가면서 자기 주장을 외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조정훈하고 윤석열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생김새만 다르고 나이 이런 것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45일 짧다고 생각해 우리도. 그렇지만 국정조사 지금 이 상황에서 저렇게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그 짧은 시간에 또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또 그것도 좀 부족하고 그러면 또 특검하고 이 과정들을 저는 거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정훈식 이게 처음이었다면 또 그렇게 제가 화를 안 냈을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 반대 뭐 그때 점스럽다는 얘기 나왔었지. 네. 뭐 남의 부인 아우, 뭐 꼴보기 걸고 싫다. 넘어진다 막 이런 소리 이야기. 미친 것 같아, 진짜 조정훈. 네. 내가 이 조정훈을 최근 조정훈을 내가 설명한 게 그거예요. 부잣집의 서자 같은 느낌. 그러니까 민주당
그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출신이지만 민주당에 끼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딴중만 노는 거야 밖에 나가가지고. 에이. 자 그리고 지금 정부가요 이런 짓도 했어요. 행안부가 유족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그 내용이 뭐냐면은 유가족 협의체 만드는 그거에 대해서 저녁 6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이견이 없으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냐 니들 지금? 그러니까 저것도 진짜 정신없는 소린 게, 그러니까 유가족 협의체를 만드는 건,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주체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족 협의체를 만들겠다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는 게 그 행안부 역할이지, 우리가 만들 테니까 너희들이 따라와 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 진짜 생각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6시까지 마감인데 이때까지 문자 안 보내신 사람들은 이 유가족 협의회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얘네들은 지금 목표는 이 유가족 협의회가 굉장히 축소되고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거고요. 네. 굉장히 공무원적인 거죠. 유가족 협의체를 왜 정부가 관여해? 그러니까 지금 이 태도는 유가족 협의회 만들 텐데, 이 유가족 협의회 회원은 우리가 선발하겠어. 신청해. 6시까지 그러니까 안 하면 우리 마감한다. 이런 태도잖아요. 6시 땡 치고 나 퇴근해야 되니까 6시까지만 보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념은 유가족 협의회는 그러니까 간판만 없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무실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현실화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미 유가족 협의체는 완전히 그 순간 생겼던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정부에서 아무런 도움을 안 줬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 뿐이죠. 진작에 사무실 하나 딱 지정해서 그 공간 열어주고 그 유가족들끼리 연락처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했으면 그다음부터 정부는 해달라는 거 해주면 돼요. 만약에 국정조사 필요하다 그러면은 국회한테 요구를 하고, 그 형사적으로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행안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경찰 조사가 그 진행되도록 협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들이 뭔데 그 협의회를 만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웃기는 게, 원래는 1대1 지금 붙어 있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 공무원과 유선으로 통화를 하든지 해서 결정을 하라고 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변명이에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그걸 왜 1대1로 붙어 있는 공무원이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유가족들은 지금 이런 걸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시간에 맞춰서 빨리빨리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세월호 참사에서 제가 유가족분들 지켜보면 넋이 나간 상태로 몇 년 보내요. 예. 거기에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정신이 이제 뭐랄까 조금 평상심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하는 진상규명, 이거 책임자는 누구지 하는 이런 것들. 저번에 그 유가족들 모였을 때 요구했던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사과해라, 이상민 파면해라, 국정조사 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그때 나온 이야기 중에 왜 우리 아이들을 뿔뿔이 흩어놨지? 예. 그래서 추모공원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공간에. 그래서 근데 그거를 지금 윤석열 정권은 반대하고 있는 거고, 뭐 추모를 아예 강제로 시켜서 뭐 비판을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사고란 표현을 써서 참사를 가린다라든지, 사망자라고 써서 희생자를 가린다든지, 기본적으로 이게 커지는 게 싫은 그런 입장에 가장 핵심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돈 이야기는 뭐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인정되면 그 인정되기까지 과정이 시간이 걸려요. 국정조사도 포함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국가 배상 이게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 아무리 빨라도 3, 4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유가족들이 이제 저번에 한번 그 세월호 유가족 분들 여론조사 그 전수조사인가 한 거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 전에 있던 직업으로 돌아간 사람이 25%도 안 돼요. 그 사건 난 뒤에 생활 자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4년, 5년 지나서 어떤 경우는 10년 걸립니다. 국가 배상 받기까지. 그러면 그 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자식들이 죽어서 이 국가가 그 유산으로 정말 안전한 국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유가족의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보통 정상적이신 분들이란 다. 근데 지금 아까 화물차 연대로 돌아가 보시자고요.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하루에 몇 명씩 죽어나가고, 화물 차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를 국민의힘이 강제로 막 파업 누른다고 돼요, 이게? 이 방식으로 국가가 하나도 안 바뀌고 있는 건데, 저는 그
정부의 이런 인식 6시까지 답 없으시면 이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가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일까요? 끝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너무 잔인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병으로 아픈 걸 봐가면서 병으로 죽어도 부모님은 몇 년 동안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엄마 나 저녁에 놀러 갔다 올게 하고 나간 자식이 어느 순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었는데 그걸 지금 뭐 몇 달 안에 다 수습한다고 그게 기억 속에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 자체가 그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소위 보수 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다 똑같은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야. 그 사람들은 안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아직도 새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훌륭한 방송 봤어요? 아니요. 구독 좀 해주시고요. 여유가 되시면은 소박하게 제일 싼 걸로 멤버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자, 새날맞게 PPL 아주 짧게 3가지만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